과학의 역사에는 정말 흥미로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어떤 위대한 발견이 그걸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의 손에서 증명되는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의 시작은 1923년 노벨상 시상식, 아주 역설적인 한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이게 바로 공식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물리학자 로버트 밀리컨은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확실하게 남기게 됐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연구가 있잖아요. 그 연구의 원래 목적이 그 자신이 무모하고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론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수수께끼였길래 당시 물리학계 전체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1887년에 하이니리 헤르츠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한 이 현상, 바로 광전 효과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기존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됐어요. 자, 그때까지 사람들은 빛을 당연히 파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파동의 에너지는 그 강도, 그러니까 빛의 밝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잖아요. 더 밝은 빛을 쏘면 전자가 더 세게 튀어나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빛의 밝기가 아니라 빛의 색깔에 따라 달라졌어요. 이건 뭐랄까, 바다 파도의 힘이 파도의 높이가 아니라 바닷물 색깔에 따라 결정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당시 물리학의 근간이 숭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1905년에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 아예 현실의 규칙을 새로 쓰는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는 빛이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파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에너지 총알, 즉 양자들이 날아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어요. 이 알갱이가 오늘날 우리가 광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놀라운 아이디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한 방정식 하나로 딱 정리했는데요. 자, 한번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먼저 전자가 얼마나 세게 튀어나가는지를 나타내는 운동 에너지는요, 빛 알갱이 딱 하나가 가진 에너지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 즉 색간에 따라 정해지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금속이 전자를 그냥 놔주질 않아요. 꽉 붙들고 있단 말이죠. 이걸 이람수라고 하는데 일종의 자물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빛 알갱이가 가진 에너지가 이 자물쇠를 부술 만큼 크지 않으면 아무리 수백만, 수억 개의 빛 알갱이를 쏟아 부어도 전자는 절대 튀어나올 수 없는 거죠. 이 아이디어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당시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대 최고의 실험대가였던 로버트 밀리컨이었죠. 밀리컨은 아인슈타인의 이 말도 안 되는 공식을 완전히 반증해서 고전 물리학의 위대함을 지켜내겠다면서 무려 10년에 걸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실험이 아니었어요. 거의 예술의 경지였죠. 아주 작은 오차도 없애려고 진공 속에서 면도칼 같은 장치로 금속 표면을 매번 깨끗하게 깎아낼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한 천재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수년간의 고된 작업 끝에 밀리컨은 드디어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그의 데이터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과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계산해낸 자연의 기본 상수, 이 플랑크 상수 h라는 값은요, 오늘날 우리가 측정한 값과 비교해도 오차가 1%도 채 되지 않았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이 문장에서 그의 깊은 고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눈앞의 데이터는 완벽하게 방정식을 증명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바탕에 깔린 빛이 알갱이라는 이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과학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밀리컨이 그렇게나 부정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증거가 양자혁명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는 노벨상 수상의 연쇄 반응으로 이어졌죠. 참 흥미롭게도 수십 년이 지나 양자 이론의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자 그가 나중에 쓴 자서전에서는 이야기가 살짝 바뀝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시작했다고 말이죠. 어쩌면 기억이란 게 이렇게 스스로를 편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과학 논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밀리컨이 마지못해 증명했던 바로 그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밀리컨의 마지못한 그 증명은 단순히 책 속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지붕 위의 태양광 패널부터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병원의 엑스레이 기술까지 현대 생활을 정의하는 수많은 기술들의 바로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단 하나의 실험이 우리 인류에게 양자 세계의 이상하고 기묘한 본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것. 모든 것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 파동 입자 이중성의 첫 번째 증거였던 셈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지금 우리가 저건 말도 안 돼라고 여기는 것들 중에 어쩌면 단 하나의 완벽한 실험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